한 차례 미뤄졌던 2021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수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열린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임 대표회장에 소광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신임원들은 새 회기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불편한 몸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TV 미디어 선교를 후원한 정수님 성도의 사연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 차례 미뤄졌던 2021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치러졌습니다. 평소라면 고사장 앞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후배들로 가득 찼겠지만 올해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된 수능 현장을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함성이 교문 앞을 가득 채웁니다. 매년 수능 시험장에서 볼 수 있었던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은 코로나19로 올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학생들의 응원 열기로 교문 앞이 떠들썩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 차분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학생도 학부모도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날짜 되니까 많이 좀 긴장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애들도 걱정되고 환기도 계속 시킨다 그래갖고 건강히 코로나 안 가고. 이날 수능은 철저한 방역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선 손소독과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나거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시험장 내 별도로 마련된 교실에서 시험을 따로 보게 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확진자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개인 차량이나 보호자 한 명만 동석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는 필수고 시험지는 책상마다 설치된 칸막이 하단 틈을 통해 배부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킨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교육당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2주 전부터 특별방역에 들어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마련된 전국 시험장 수는 1,300여 곳, 작년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시험 감독의 방역관리 인력까지 더해져 투입된 인력은 12만 명에 이릅니다. 한편 이번 수능은 당초 11월 19일로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2주 밀려 3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해마다 수능 당일이면 한국교회에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기도회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매년 수능 당일 열리던 기도회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소망교회는 수능 시험을 치르는 150여 명의 수험생들을 위해 온 오프라인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찾은 일부 성도들은 예배당에 띄엄띄엄 앉아 기도했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들은 실시간 소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중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 기도회 때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으로 준비를 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시작한 기도회는 전체 5교시 시험 일정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부산 호산나 교회도 온라인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1교시와 3교시 시험에는 집회 형식의 기도회를, 2교시와 4교시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하는 대학교에 갔다면 그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싶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한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가운데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치러졌지만 이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예장합동 소광석 총회장,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회장들은 회기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한편 한국교회의 연합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입수능 시험이 한창이던 3일 오전 서울 종로에선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은 신임 공동대표회장으로 예장합동 소광석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소광석 신임 대표회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국교회 원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앞장을 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섬겨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받들어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해 봅니다. 한교총은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신임원단은 새로운 회기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 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협회를 비롯한 5개 봉사단체에 김장김치 92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김장김치를 나눔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회기를 시작한 한교총.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를 보듬고 분열된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끌게 될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대개는 남을 돌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기초연금 생활자인 정수님 성도는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정수님 성도의 하루는 구티비로 시작됩니다. 최근 몇 년 새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평소 즐겨보던 구티비로 예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며 위로도 받는다고 합니다. 구티비 최고 많이 보지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치령민이니까 오차유여 있잖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오지랖 넓게 기도를 많이 해요 나도. TV를 보다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면 노트를 꺼내 기도문을 적어가며 중보합니다. 손때를 탄 노트를 보면 20년 넘게 적어온 방송국과 한국교회, 주변 지인들을 위한 기도문과 삶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파서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 아프고 다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 정수님 성도는 지난해부터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지만 구티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며 아껴 모은 돈을 건네왔습니다. 왼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요. 아이고. 적은 돈이라며 감사 인사를 받기도 부끄럽다는 정수님 성도에게 구티비는 보답으로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천사 후원자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티비 미디어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셨기에 깊은 감사와 함께 후원자님의 높은 뜻을 기리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직접 전도하고 싶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갈 수 없어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게 됐다는 정수님 성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에 헌신하려는 바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서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면접 고사와 함께 정시 전형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 전형을 수능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논술고사 등이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 수시 모집에선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77%인 26만 7,374명을 선발합니다. 오는 23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내년 1월 7일부터 대학별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시 합격자는 2월 7일에 발표됩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이 된 것은 1960년 이후 60년 만입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되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지시한 걸로 전해졌는데 징계위 중립성 확보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도 나옵니다.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2조 원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늘어난 건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백신 접종 대상을 4,400만 명까지 늘리기 위한 추가 예산 9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순증된 예산의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2도에서 8도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은 10.56%보다 높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강북권 아파트값의 상대적 강세는 주택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른 데다 전세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강북 아파트 강세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결혼 이민자가 17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 이민자는 16만 8,0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4,463명에 비해 2.2% 늘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4% 감소한 상황에서도 결혼 이민자는 상승 곡선을 그린 겁니다. 이 밖에 한국인과 결혼한 뒤 우리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도 9월 현재 13만 9,551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홍콩 청년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선동한 혐의로 13.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동료 아그네스 차오와 이밤 램도 불법 집회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들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국제사회에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 눈밖에 났다고 해석했습니다. 웡은 법원 선고 직후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내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버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중 무역 합의에 당장 손댈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철회해야 하는데 즉각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선택지들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지난해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 전쟁을 벌인 뒤 올 1월 일종의 휴전 합의인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So from early next week, we will start the program of vaccinating people. This vaccine is effective. The MHRA have approved it as clinically safe, and we have a vaccine, so it's very good news. 영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EU에서도 긴급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2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EU에도 긴급 사용과 유사한 제도인 조건부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EU의 보건규제 당국인 유럽의약품청 EMA는 성탄절 기간에 품질과 안전성, 효과성 심사를 진행하고 29일까지 평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4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2일 도입한 부분 봉쇄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간 2일 16개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부분 봉쇄를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작센주의 미하엘 크레추머 주지사도 부분 봉쇄 조처가 빠르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1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에서 미사일 훈련을 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NHK는 러시아군이 쿠릴 4개 섬을 포함한 도서 지역에서 S-300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북방 4개 섬에서 러시아군의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 선교에 앞장서온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에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최 목사는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이긴 전리품을 이웃에 나눠주는 선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는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인 네팔, 필리핀 등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는 2일 소망교회에서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비위원장 이정현 목사는 기념대회를 통해 대신의 정통성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준비위 모임에서는 예배분과 학술분과 등 7개 분과로 기념대회 준비위를 구성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치유를 꾀하고자 했던 연합집회 온앤원이 지난 2일 수요예배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시작해 유기성 목사, 김상현 목사 등 중견 목회자 30여 명이 설교자로 나선 이번 집회에는 70여 개의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에도 이와 같은 연합집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관광학부에 호텔 경영 전공 25명의 학생들이 한국관광서비스평가협회에서 서비스 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서비스 평가사는 일반 고객을 가장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가 기본인 서비스 품질 평가 전문가입니다. 유도재 관광학부 학부장은 우리 학부는 앞으로도 융복합형 전문가 양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12월에 치러진 첫 수능이기도 한데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전국 49만 명의 수험생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